안녕하세요. 인체생리학의 이장 신경세포와 흥분 전달 중 문제풀이를 발표할 순천향대학교 박민혁, 오윤겸입니다. 저희는 총 12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생물학 국가고시와 간호학 국가고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추출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척추동물 신경계의 화학적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업,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체나 수상도역기에서 분비된다.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의 시냅스 소포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경세포에 자극이 전달되면 신경세포 시냅스 전에 칼슘이온 통로가 열려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유입되어 시냅스 소포체를 신경세포의 세포막으로 이동시킵니다. 세포막으로 이동한 소포체가 축삭돌기 말단에서 세포 외 유출에 의해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로 방출시킵니다. 즉,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체나 수상돌기가 아닌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되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흥분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신경섬유에서 흥분은 모든 방향으로 전도되지만 시냅스에서는 전달되는 방향이 일정하여 반대 방향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일방향 전달입니다. 즉, 니은은 맞았습니다. 비급, 흥분의 전달 속도는 신경세포 내의 흥분 전도 속도에 비해 빠르다. 신경세포 내의 흥분 전도 속도가 흥분의 전달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 흥분의 전달 과정에서 칼슘이온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흥분 전달 과정에서 시냅스 소포는 칼슘이온과 작용하여야만 신경 전달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시키기 때문에 칼슘이온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즉, 리을은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았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뉴런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뉴런은 크게 세포체와 축삭돌기, 수상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상은 간뇌에 위치한 뇌기관이므로 뉴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한 개의 뉴런과 다른 또 하나의 뉴런의 접속을 일컫는 말은? 정답은 1번,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는 한 뉴런과 다음 뉴런에 접속되는 부위입니다. 시냅스는 시냅스 전 섬유, 시냅스 간격, 그리고 시냅스 후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미엘린은 뉴런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절련체로 수초 또는 마리집이라고 부르며 다른 곳으로 전기 신호가 새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3번, 랑비에마디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립니다. 랑비에마디는 축삭돌기에서 수초가 군데군데 잘 알려져 없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랑비에마디라 합니다. 마리집 신경섬유는 수초가 절련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활동전압이 생기면 한 랑비에마디에서 다른 랑비에마디로 건너뛰어 흐르게 되어 전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를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4번, 축색은 축삭돌기라 합니다.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놓은 가지로 활동전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모든 자율신경의 절전 섬유에서는 A가 분비된다. 교감신경의 절후 섬유에서는 B가 분비되고 부교감신경의 절후 섬유에서는 C가 분비된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선택지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 및 호르몬으로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분비되면 집중력 증가, 혈류량 증가, 대사활동 증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에피네프린에 비해 전신의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크게 상승시키지만 에너지 대사나 심장에 대한 작용은 훨씬 약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자율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자율신경절의 기본적인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부교감신경의 절부 섬유에서 분비되며 혈압을 낮추고 맥박을 감소시키며 타액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뉴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신경계 구성 조직의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이다. 뉴런은 신경계의 형태적, 기능적 최소 단위를 뜻하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 수상돌기, 축색돌기, 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런은 크게 세포체, 축삭돌기, 수상돌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신경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뉴런의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자극을 세포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3번은 맞습니다. 4번 위치나 기능에 따라 구조가 다양할 수 있다. 대부분의 뉴런은 유사 분열에 의해 분열할 수 없으며 그 크기와 모양 및 기능에 따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뉴런의 구조적 분류는 뉴런의 세포체로부터 뻗어나온 돌기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다극 뉴런은 가장 흔한 타입으로 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수상돌기와 하나의 축삭으로 구성되며 운동 뉴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극 뉴런은 세포체의 반대 방향에서 하나씩 제 2개의 돌기를 갖고 있는데 눈, 코, 귀의 특수한 부위에서 발견됩니다. 단극 뉴런은 세포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는 곧 2개의 가지로 나뉘어져 한쪽 가지는 말초신체 부위로 가서 감각을 수용하는 축삭신경 종말이 되고 다른 가지는 척수한 외로 갑니다. 한편 뉴런은 기능적 차이에 따라 감각 뉴런, 중각 뉴런 및 운동 뉴런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4번은 맞았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신경 섬유를 흥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일컫는 말은 1번 탈분극. 탈분극은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 세포 안쪽이 양전화, 바깥쪽이 음전하로 전이가 역전되는 현상입니다.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이온 통로가 먼저 열리면서 나트륨이온이 급속히 세포 안쪽으로 확산됩니다. 그 결과 세포막 안팎의 전이가 역전되어 세포막 안쪽이 양전화, 바깥쪽이 음전화를 띠게 되는데 이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2번 역치. 역치는 생체의 흥분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3번 재분극. 재분극은 탈분극이 진행되었던 부분의 나트륨이온 통로는 닫히고 칼륨이온 통로가 열려 칼륨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세포막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게 되는데 이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재분극 후 세포막의 투과성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인해 이온이 재배치되어 원래의 유지 전이로 돌아갑니다. 4번 실무율. 실무율은 단일 뉴런이나 세포에서 역치 이하의 자극에서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자극의 세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로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축삭 시냅스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어느 것인가? A. EPSP. EPSP는 엑사이터토리 포스트네틱 포텐셜의 약자로 흥분성 시냅스 호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연잡 후부로 양이 온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연잡 부부의 막전 위가 일시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활동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EPSP라고 합니다. B. IPSP. IPSP는 인히버터리 포스트넥틱 포텐셜의 약자로 억제성 연잡 후전이라고 불립니다. 연잡 중 상당수는 흥분성이 아닌 억제성입니다. 억제성 연잡이란 과분극화를 일으키는 연잡 후전위인데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개방되는 지용기 분자의 이온 통로는 칼륨이온이나 염과이온 또는 이드이온 모두에 대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과분극화 상태의 연잡에서 기록한 전압 변동을 IPSP라고 합니다. C. 막전위의 안정화. 세포막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은 세포막은 나트륨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러면 세포 밖의 높은 농도로 있던 나트륨이온은 세포 내와의 농도 경사와 전압차에 따라서 세포 내로 유입하게 되고 그 결과 국소의 막전압의 크기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막전압이 낮아지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나트륨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더욱 크게 합니다. 그 결과 막전압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마치 세포막이 갑자기 나트륨이온에 대한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나트륨이온이 세포 속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며 -70mV이던 안정막전압이 플러스 30mV로 뛰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급속히 탈분극되어 정점을 이루는 것을 가시전압이라 합니다. 그 후 막전압은 다시 급속히 안정막전압으로 회복되는데 이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막전이가 탈분극 후 안정화를 이루는 과정을 막전이의 안정화입니다. D. 시간 가중. 시냅스 후 전이가 확산되기 전에 다시 시냅스 후 전이가 발생할 경우 전이는 가중될 수 있는데 이를 시간 가중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가중이 일어나기 위해선 시냅스 전 뉴런의 활동 전이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연속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적절한 간격은 꽤 중요한데 너무 짧은 간격으로 활동 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미처 기존에 분비되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아 뒤에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긴 간격일 경우에는 시냅스 후 전이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시냅스 후 전이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다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새로운 시냅스 후 전이를 발생시켜야 가장 효율적인 가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이 적절한 간격을 2ms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2. 시냅스 전 조정, 시냅스 전 억제라고 하며 시냅스 전의 흥분 전달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축삭 시냅스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시냅스 소포가 하는 역할은 A. 칼슘을 저장한다. 칼슘은 뼈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A는 틀렸습니다. B. 세포 외 유출에 의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시냅스 전 섬유의 축삭 말단으로 신경 흥분이 도달하면 세포의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됩니다. 유입된 칼슘 이온은 시냅스 소포에 작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방출합니다. 따라서 B는 맞았습니다. C.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한다. 신경 전달 물질은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C는 틀렸습니다. D. 틈새임을 형성한다. 여러 세포가 모여있는 조직에서 세포들은 서로 부착되어 있는데 그 사이의 좁은 간격에는 세포 외액이 차 있습니다. 상피세포, 평활근, 심장근, 중추신경계의 세포들은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에 연결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포들을 얽어매는 구실을 하는 교차점으로 이 교차점은 치밀일부와 부착반점으로 구분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웃하는 세포 간에 이온이나 다른 용질이 통과할 수 있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틈새이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D는 틀렸습니다. 2.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한다. 신경 전달 물질 합성 또한 효소가 하기 때문에 이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입니다. 상대 불응기 동안의 두 번째 활동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신경섬유는 충격파가 지나가면 얼마 동안은 다음 충격파가 지나갈 수 없지만 그 후 곧 회복하여 다시 흥분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이 신경섬유는 불응기에 들어서 있는데 그 기간은 약 0.001에서 0.005초의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신경섬유는 안정상태로 회복되고 흥분성과 전도성을 되찾습니다. 불응기에는 절대적 불응기와 상대적 불응기가 있는데 절대적 불응기란 활동 전압이 생성되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아무리 큰 자극을 가해도 새로운 활동 전압이 생성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상대적 불응기는 활동 전압의 말기에 즉 재분극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극 강도가 역치자극보다 강한 경우에 반응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상대적 불응기 동안에 문턱상 자극에 의하여 두 번째 활동 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입니다. 신경이 위치하는 신체의 부위는 신경계는 크게 나누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말초수용기를 통해 신체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총괄하여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조정하는 중심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중추신경계는 인체의 기관 중 가장 중요한 부위이므로 두개골과 척추에 의해 보호되며 뇌 척수에게 떠 있어 외부에서 오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는데 12쌍의 뇌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시작해서 척수와 신체의 각 장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입니다. 와베인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차단하면 세포 내의 칼륨 농도는 어떻게 될까? 세포막을 통한 확산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고
세포막의 구멍이나 지질분자 사이의 틈새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며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 확산되는 것입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이기 때문에 이곳을 단순 확산으로 통과하려면 지용성 물질이어야만 하고 수용성 물질은 수용성 통로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확산인 농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형성된 농도 차이를 따라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이동하는 수동 수송입니다. 능동 수송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므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것은 ATP나 다른 고에너지, 인산화합물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이온을 이동시킵니다. 이 능동 수송의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세포막 바깥으로 나트륨을 퍼내고 칼륨을 안쪽으로 들여와서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 경사를 유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세포막의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이 갑자기 증가되어 세포 내의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고 칼륨 농도는 감소합니다. 이때 나트륨과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차단되어 있으면 결국 세포 내의 칼륨 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입니다. 다음의 축삭 중 전도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뉴런은 그 기능과 구조에 따라 모양이 다른데 다극 뉴런이나 단극 뉴런과 같이 축삭돌기의 수초를 가지고 있는 뉴런과 양극 뉴런 같이 수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뉴런이 있습니다. 수초는 높은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초가 전류연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소전류는 이곳의 랑비의 결절에서 다른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어 오릅니다. 이와 같은 전도 방식을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수초가 있는 마리집 축삭이 수초가 없는 민마리집 축삭보다 빠릅니다. 흥분의 전도는 이온의 이동에 의한 전기적 신호에 의해 이동합니다. 물리에서 전선의 저항은 굵기에 반비례 하고 길이에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즉, 축삭의 직경이 클수록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직경이 작을수록 저항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축삭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지게 되어 속도가 느려지며 짧을수록 저항을 적게 받아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D입니다. 지금까지 인체 생리학 2장 신경세포와 흥분 전달 문제풀이였습니다. 모처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